여러분, 혹시 어떤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은퇴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은퇴 공식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맞이할 모든 이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미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라지는 은퇴의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변화들이 닥쳐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왜 필수적인지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예전에는 보통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얻어 성실하게 일하며 저축하고 그 대가로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 말입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이 공식만 따르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퇴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류의 평균 수명이 눈에 띄게 길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그만큼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 60세에 은퇴해서 10에서 20년 정도를 살았던 시대와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의 노후 자금 규모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경제는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은행 예금 이자율도 바닥을 기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매우 더뎌졌죠. 과거에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우리 지갑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지금은 15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변화들은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아주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하면 경제활동을 멈추고 온전히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적 이유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터에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죠. 여유롭게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즐기는 노년의 모습은 어쩌면 미디어 속환상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 그래프와 함께 은퇴 자금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라지는 은퇴의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단순히 외면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재정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은퇴의 의미는 퇴색된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때로는 역전되는 현상까지 목격하고 있죠.
어렵게 장만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 혹은 자녀의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부모님들의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녀에게 손을 내미는 부모님들의 희생은 미담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금 감소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게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경제적 관계는 부양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복잡한 상호 의존성과 때로는 미묘한 긴장감을 내포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와 동시에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지만 이제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새로운 직업 교육을 통해 제2의 경력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젊은 세대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들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각 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라지는 은퇴의 시대는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를 재정의하고 세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끊임없이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죠.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변화의 파고 속에서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준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가 어떻게 재정이 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때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지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기도 힘든 젊은 세대가 부모님을 온전히 책임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은퇴 자금을 헐어 자녀의 주거 마련이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역부양의 현상까지 심심치 않게 관찰됩니다. 한 식탁에 모여 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세대 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년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기대 또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죠. 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니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봉사 현장에서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평생 교육 강좌에서 심지어는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계신 거죠. 이러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각 세대가 겪는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라지는 은퇴의 시대는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를 재정의하고 세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줍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끊임없이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먼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새로운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또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늘려 시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재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시대를 고려한 현명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 아닐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할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비단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개인 역시 주체적으로 새로운 삶의 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정부와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시니어들이 안심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나 새로운 직업 기술 훈련 등은 시니어들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예로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될 때 개인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앞서 이야기했던 준비들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하는데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예상치 못한 유료비 지출에 대비한 보험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철저한 재무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강은 노년의 삶을 즐겁게 가꾸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활력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더불어 사회적 유대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역시 중요하죠.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거나 온라인 뱅킹을 활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활동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사라지는 은퇴의 시대는 단순히 과거의 공식이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이 듦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가 던지는 도전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시니어의 삶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테니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